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복치과의 이장우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인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먼저 매일 올바른 입술질과 구강 세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입술질을 하죠. 2003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서 미국인들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5대 발명품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등을 모두 제치고 1위는 칫솔이 되었다고 하죠. 칫솔이 발명되고 인류의 구강 건강을 기반으로 한 전신 건강과 수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치약과 칫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치약은 비쌀수록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치약은 약이 아니라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세마제입니다. 불소, 향 혹은 맛을 넣기 위한 감미료 등이 추가가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마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칫솔질에서 치약의 역할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입술질의 실제 효과는 80에서 90%는 어떤 칫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치약은 사실 대동소이하고요. 본인에게 맞는 치약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으네요. 단, 치아가 시린 경우에 쓰는 치약이나 혹은 잇몸 질환이 있을 때 쓰시는 치약은 따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참고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약마다 마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마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마모도가 조금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치아를 밝게 만드는 밀백 치약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액상형의 치약은 상대적으로는 마모도가 좀 낮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칫솔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칫솔이 가장 좋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칫솔은 정말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칫솔은 어떤 형태가 어떻게 됐다, 손잡이가 어떻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칫솔은 내가 가장 자주 닦을 수 있는 칫솔이 가장 좋은 칫솔일 수 있습니다. 칫솔의 형태에 따라서 가지고 다니기 쉬운 칫솔이라면 오히려 더 나에게 맞는 칫솔일 수도 있고 내 손에 가장 잘 맞는 칫솔이면 오히려 가장 좋은 칫솔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제 경험상으로는 칫솔 형태 중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미세모 혹은 이중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칫솔이 가장 구석구석 사이에 있는 틈까지 파고들면서 칫솔질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칫솔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전동 칫솔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전동 칫솔이 일반적인 칫솔보다 더 좋을까요? 사실 전동 칫솔은 장애인이나 소아가 손의 조작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위아래로 부드럽게 잇몸과 치아를 닦아주는 일반적인 칫솔에 비해서 오히려 구석구석 닦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빠른 속도로 솔이 치아 사이를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어떤 그 모터에 의한 움직임 때문에 잇몸에 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치약의 세마제에 의해서 치경부 마모증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동 칫솔의 가장 큰 효과는 비싼 돈 주고 내가 전동 칫솔을 샀으니까 열심히 칫솔질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가 그런 동기부여의 면에서 가장 좋은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전동 칫솔 자체가 가장 좋은 건 아니고 전동 칫솔을 쓰든 어떤 칫솔을 쓰든 구석구석 닦을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칫솔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칫솔질은 여러분들이 회전법이나 바스법 등등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칫솔질법은 그냥 구석구석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닦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따로 어떤 법칙을 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하는 것보다는 위아래로 닦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그 상태에서 구석구석 오랜 시간 닦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닦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께서는 칫솔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닦는 것보다 무엇을 하면서 닦는 것을 추천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칫솔질을 하실 때 TV를 보면서 닦는 것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TV를 보면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칫솔질도 TV를 보시면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칫솔질을 10분이건 20번이건 계속 마사지 하듯이 닦으시는 거는 오히려 치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닦으시기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입안에 있는 치아들을 닦으실 때 순서를 조금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칫솔이 이렇게 쓰실 때 밖에서부터 이렇게 닦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치석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은 사실 아래 앞니 쪽에 안쪽에 혀가 닿는 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닦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 거를 잘 하시기 위해서, 횟수를 반복하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칫솔질 하실 때 바깥에서부터 닦는 게 아니라 아래 앞니 안쪽에서부터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닦고 마지막에 아래 앞니 쪽을 닦으시면은 아래 앞니 쪽의 안쪽 부분이 반복해서 2번이나 닦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요도의 면 혹은 더 신경 써야 되는 면을 반복적으로 닦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칫솔질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 볼까요? 치약을 많이 묻힐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요. 치약은 보통 칫솔모의 3분의 1 정도만 묻히는 것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많을수록 양치질이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치약을 너무 많이 묻혔을 때 양치질을 서둘러 빨리 끝내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칫솔에 물을 묻히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품이 심하게 많이 생기면서 양치질을 일찍 끝내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치약을 너무 많이 묻히거나 혹은 칫솔질 하기 전에 물을 묻히는 것도 가능하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칫솔질을 할 때 세게 닦을수록 좋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경부 마모증, 다시 말하면 치아의 목 부분이 안으로 패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질을 할 때 좌우로 이렇게 세게 닦으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치아의 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으로 패이게 되는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게 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칫솔을 세마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밀백 치약을 통해서 칫솔질을 하게 되는 것은 치경부 마모증을 더 많이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솔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구강세정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강세정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실, 치간칫솔, 혀 클리너, 그리고 구강세정기라고 있습니다. 구강세정기는 흔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워터 혹은 아쿠아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구강세정기가 있고요. 픽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픽은 영어로 이제 이쑤시개라는 뜻인데, 마치 이쑤시개처럼 물로 치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세정을 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강세정기도 있고요. 그리고 구강청정제, 우리가 흔히 가글이라고 알고 있는 구강청정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강세정기를 많은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구강세정기는 치아 사이에 숨어 들어가 있는 찌꺼기 혹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숨어 들어가 있는 찌꺼기들을 많이 세정을 해줄 수 있어서 그 찌꺼기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충치 혹은 치주염 등등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도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그쪽에서 고름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구강세정기를 물을 분사하면서 그 안에를 세정하면서 많은 부분에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세정기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한 6가지 정도 되죠. 6가지를 어떤 순서로 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칫솔로 입안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칫솔질을 하신 다음에 혀 클리너로 혀 위에 있는 설태를 긁어냅니다. 그리고 치실로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껴있는 것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치간 칫솔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구멍을 파내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깨끗하게 하고요. 구강 세정기로 입안에 역시나 있는 구멍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세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강 청정제, 가글로 입안에 상쾌한 느낌을 주면서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수가 너무 많죠. 6개나 되는 것을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포함해서 구강 세정까지 모두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침과 낮에 식사를 하신 후와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는 이솔질을 좀 나눠서 각각에 좀 분리해서 단순화시키는 방법인데요. 먼저 아침에는 칫솔질 하시고요. 그리고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설태를 깨끗하게 긁어냅니다. 그리고 낮에는 식사를 하신 다음에 칫솔질을 하시고요. 만약에 혀 클리너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그때 설태를 긁어내고 밖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혹시 혀 클리너까지 사용할 수 없으면은 칫솔을 통해서 설태까지 긁어내고요. 20대에서 40대 분들, 다시 말하면 치아 사이에 공극이 크지 않은 분들은 치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50대 이상이신 분들, 다시 말하면 치아 사이에 어떤 뼈가 조금씩 내려앉아서 공극이 생기신 분들은 칫솔질로 하시고 혀에 있는 설태까지 긁어내신 다음에 치간 칫솔로 사용해서 그 사이를 깨끗하게 하시면은 낮에 식사를 외부에 나가서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시거나 하시더라도 칫솔질과 치간 칫솔만으로도 입안을 충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외부에 나가시더라도 칫솔을 항상 챙기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직장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항상 자리에 칫솔을 구비하셔서 식후에는 칫솔을 쓰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주무시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것처럼 구강 세정기를 화장실에 놓으시고서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칫솔을 쓰시고 혀 클리너 쓰시고요. 그리고 구강 세정기를 통해서 입안 전체적으로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구강 청정제, 가글로 입안을 상쾌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소독하는 효과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칫솔질에 대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세요. 소금으로 이솔질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추천드리지 않는 바입니다. 소금으로 입안에 칫솔질을 하셨을 때는 소금의 입자가 굵어서 치아에 마모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잇몸에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의 짠 성분 때문에 점막 내에 수분이 빠져나와서 점막에 손상이 커지고 안 그래도 손상이 큰 부분에 이제 마모도 심하기 때문에 입안의 건강에 오히려 해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을 통해서 입안을 헹구고 싶으시면은 그냥 소금을 탄 물을 입안에 가글을 하시는 게 차라리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식후에 껌이나 구강청정제를 사용하면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입안에 충치나 치주염을 만드는 치면 세균막은 칫솔질로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요. 껌이나 구강청정제를 통해서 그 칫솔질을 대체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구강 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치질 횟수는 3번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교육을 받았던 333 칫솔질법이라고 있죠. 하루에 3번, 식후에 3분 이내, 3분 동안 칫솔질을 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것은 어떤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칫솔질 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칫솔질은 뭘 먹든지 식후에 언제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번의 식사를 하셨는데 간식을 2번을 먹었다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간식 드신 후에도 칫솔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칫솔질이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언제나 입안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먹든지 간에 칫솔질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성인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꼭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이솔질과 구강세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기적인 치주 치료와 정기적인 구강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